Sarufi ya Kiswahili. Ukurasa wa 25, 마탐시 ya Kiswahili. 이번 영상에서는 스와힐리에서 강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강세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와힐리에서 강세 위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항상 단어의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대체로 모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을 강세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세 음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파리 이렇게 세 음절인데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은 파죠. 그래서 파에가 강세가 오는 거예요. 사파리가 됩니다. 자, 다음 가라마, 가와 라와 마 세 음절로 되어 있죠.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라이니까 라에가 강세가 오겠죠. 가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가라마. 자, 이 단어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뭘까요? 자, 맨 앞에 첫 음절은 요가 되고 뒤에 두 번째 음절은 고입니다. 마지막 음절은 오죠. 오. 그래서 고의 강세가 와서 요고 이렇게 강세가 오는 거죠. 요고 이렇게. 자, 다음 이 단어는 세와 마와 니와 니 이렇게 네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니죠. 그래서 세마니니가 되죠. 세마니니. 자, 그 다음 자, 이 단어는 자, NG 어포스트로피는 하나의 자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오가 붙으면 하나의 음절이 되겠죠. 가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 하나의 음절이고 그래서 애가 강세 오겠죠. 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맨 앞에 음절이 누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절은 는 하나의 음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자음이고 우가 붙어서 하나의 음절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음절은 니고 마지막 네 번째 음절은 카죠. 그래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니니까 니카가 되겠죠. 니카. 자, 그 다음에 카카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카죠. 그래서 카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맨 앞에 음절, 뒤에 두 번째 음절은 mb입니다. mbe, 이게 하나의 음절입니다. 그래서 에가 강세 오겠죠. mbe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 자, 이 단어는 네 음절로 되어 있는데 맨 첫 음절, 이 두 번째 음절, 자, 이게 하나의 자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가 붙어서 이게 하나의 음절입니다. 다음에 이게 하나의 음절이 되고 그래서 이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은 바로 가 되겠죠. 의 강세가 오겠죠. 그래서 마중굼소가 되는 겁니다. 마중굼소. 자, 앞서 보셨듯이 사파리라는 단어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 파에 강세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파리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스와힐리에서는 명사 뒤에 니를 붙여서 니를 붙여서 어떤 장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파리 뒤에 니를 붙여 사파리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사파리니가 되면 이게 여전히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의 단어라서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바뀌는 거죠. 원래 파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었는데 니가 붙으면서 리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됐죠. 그래서 강세가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사파리니 파에 그대로 남아있지가 않고 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뉴움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움바 집이란 뜻인데 뉴와 바 이렇게 두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는 원래 뉴에 와야 되죠. 그래서 뉴움바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니를 붙여서 집에라는 뜻을 갖게 되면 강세가 옮겨가는 거죠. 원래 뉴, 바, 니인데 이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뉴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의 강세가 와서 뉴바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뉴바니.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는 강세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메 소마키타부 맨 앞에 아는 주격입니다. 그녀는 이런 뜻이고요. 메는 뭐뭐 했다. 그리고 소마는 읽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메 소마면 그녀는 읽었다 이런 뜻입니다. 키타부는 책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녀는 책을 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아메 소마는 문장 같지만 또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1단어 문장은 사실 스와힐리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소의 강세가 오겠죠. 그리고 키타브는 역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타의 강세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소에는 제1강세를 주고 타에는 제2강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좀 더 강하고 타는 좀 약한 거죠. 자, 대부분의 언어에서 강세가 단어마다 올 때 보통 제일 강하게 오는 단어가 있고 좀 다른 단어들은 좀 약하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소마 기타부 이런 식으로 약간 앞에 거는 더 강한 강세를 주고 뒤에 기타부는 약한 강세를 주면 됩니다. 물론 그 단어가 만약에 키타부를 강조한다 그러면 기타의 강세를 세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장에서 소의 강세가 더 크게 옵니다. 좀 약간 변형한 문장을 보면 아멘이 소메아 키타부 그녀는 나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여기서는 소마가 소메아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멘이 소메아는 문장이지만 하나의 단어이기도 해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의 강세가 오는 거죠. 키타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두 번째 음절 타의 강세가 오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에 조금 더 강한 강세가 오고 타에 조금 약한 강세가 왔습니다. 자, 서엘리에서는 라지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라는 뜻인데 보통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라지마는 보통 뒤에 예를 들어서 라지마 아소메 기타부 하면 그녀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예외적으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아닌 뒤에서 세 번째 음절 라의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라지마가 됩니다. 라지마가 아니고 라지마로 발음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와힐리어 발음과 강세를 알아봤는데요. 실제 구어체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약간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와힐리어가 쓰이는 지역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에서 쓰이고 또 스와힐리어를 쓰는 화자들도 다양합니다. 자기 모국어, 다른 모국어를 쓰지만 또 스와힐리어를 제2 외국어로 제2언어로 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 구어체에서 이 각각의 발음들이 조금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 발음이 있는데 H는 원래 히읗이나 영어 H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발음이 실제 구어체에서는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들이 이 발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H 발음이 없이. 예를 들면 하야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 단어를 하야로 발음해야 되는데 아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죠. 아야. 하가 발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스부히 끝에 히가 있죠. 아스부히 부의 강세가 있죠. 아스부히 근데 이 히가 h가 사라져 가지고 아스부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모국어에 h 발음이 없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h 발음이 없으면 그 h 발음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h가 생략돼서 없어지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다음 L 발음이 있는데 L 발음은 원래 L 발음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구어체에서는 이게 L이 스와힐리의 R 발음처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의 R, 그 미국 영어의 R 발음이 아니고요. 그 스와힐리의 R 발음처럼 나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의 리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롤리가 돼야 되는데 끝에 리가 있죠. 근데 이게 토롤리가 아니라 토롤리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사실 한국어 화자들도 토롤리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읽을 때는 토롤리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팔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팔리가 있는데 이것도 토파리 이런 식으로 리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DH 발음을 보면 이게 원래는 발음이 말씀드렸지만 그 윗니와 아랫니로 혀끝을 살짝 물고 하는 발음이라고 했죠. the. 근데 실제 구어체에서는 대신에 이 z 발음으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z 발음으로 말하는 화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로 물고 발음을 than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zan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잠깐 살펴봤듯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나다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자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뭐 잠비 죄라는 뜻인데 잠비를 잠비 the 대신에 잠비로 하는 거죠. 또 th 발음도 역시나 원래 쓰 발음인데 혀끝을 윗니 아랫니로 살짝 물고 하는 발음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S 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시오처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마니 혀끝을 물고 해야 되는 사마니를 사마니 이렇게 하는 거죠. 쌍시오처럼 사마니. 그리고 셀라시니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뒤에 C가 있죠. 셀라시니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S 발음처럼 해서 셀라시니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사실 한국어 화자들도 이렇게 많이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어 이거는 구어체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이고요. 아주 네이티브 화자이거나 아니면 스와힐리어를 제대로 발음할 때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준 발음으로 발음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구어체에서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맞게 들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스와힐리어의 발음과 강세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실 외국어의 발음이라는 것이 한두 번 연습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발음은 눈으로 혹은 머리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입으로 소리를 내보고 또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민의 말투나 억양을 흉내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저랑 같이 스와힐리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제 억양이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스와힐리어 발음에 대한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발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와 시간, 요일이나 날짜를 스와힐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